서울시인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농어촌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월세로 하는 게 좋을까 매매로 하는 게 좋을까, 이게 매수를 할 때마다 각자만의 기준이 다르고 지붕을 교체해줘야 돼. 화장실을 고쳐줘야 돼. 모든 창호를 다 교체할 것 같아. 이거 금액 다 합하면 4,950만 원이 나오거든. 마이크 잘 나와? 오케이. 질문 한번 가볍게 해줄래? 진짜? 진짜야? 그 정도야? 진짜? 그렇게 느끼는구나. 그 정도야? 우리가 그때 갔던 구옥 있잖아. 그 당시 임대료가 10만 원 내외로 이제 조율이 됐었잖아. 그렇게 임대료가 저렴한데 이제 고칠 게 그만큼 많이 들거든. 그래서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지를 대략적으로 잡고, 그렇게 잡았을 때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. 어디 부분을 고쳐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. 우리가 그때 봤었을 때 건물이 총 3개였잖아. 그러니까 하나가 돌창고였고 2개가 안채 바깥채, 이렇게 총 3개의 건물이 있었거든.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 돌창고는 그대로 창고로 쓰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하나는 메인 집으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자쿠지가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이닝룸, 여러 명이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파티라던가 뭐 와인이라던가 뭐 맥주라던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,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을 해보자. 일단 이 시점에 수인 PD가 생각했을 때 그 집 숙소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? 800만 원? 그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숙소로 운영할 수 있게 고치는데 그래, 물론 그 상태로도 가능은 할 것 같아. 근데 대신에 그러면 객단가가 엄청 낮아지거나 컴플레인이 많을 컨디션의 숙소 정도 될 것 같거든.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긴 할 거야. 이제 리모델링 한다, 대수선을 진행한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. 오, 너 많이 늘었다. 맞아.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철거야. 정리를 해야 돼. 철거할 거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주고. 철거 비용이 대략적으로 200~300만 원 정도 잡아. 그냥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부셔야 될 거 부시고 교체해야 될 거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허물 거 허물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 철거 비용도 200~3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,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.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200~300만 원이라니까. 여기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빈집 정비 지원 사업과 같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집일 수 있어.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. 그럴 때는 내가 이 집을 고칠 때 철거하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.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. 근데 지금은 뭐 내가 지원금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만 짚고만 넘어가 볼게. 우리 갔었을 때 외부 화장실 있었던 건물 기억나? 그거 철거를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인이서 하기가 쉽지 않지. 철거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진행해야 될 게,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교체해줘야 돼. 그 집이 오래된 스레드 지붕이었단 말이야. 스레드 지붕 같은 경우에는 단열에 굉장히 취약해.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추워. 가성비 있는 지붕으로 많이들 하는 게 징크 파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갔던 집 같은 경우에는 안채 바깥에 2채의 지붕을 교체를 한다, 징크 파넬로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. 지붕 교체 역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 지역 신청 기간이라던가 자격 요건이 맞으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, 그리고 철거 비용이랑 새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여기서도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긴 하지. 일단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. 그래서 좀 빠른 사람들은 이 공지가 언제 나오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서 뜨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는 거지. 다음으로 고쳐야 될 게 화장실을 고쳐줘야 돼. 우리 그때 갔을 때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잖아. 물론 다시 살릴 수도 있긴 한데 숙소로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인 PD라면 어떨 것 같아? 게스트 입장에서. 날씨가 그나마 괜찮으면 그래도 받을 수는 있는데 비 오는 날이라던가 막 뭐 태풍 부는 날이라던가 이러면은 외부 화장실은 진짜 큰 핸디캡이거든. 재투자할 생각으로 진입을 한다면 외부 화장실은 내부에 증축하는 게 결과적으로 돈을 더 아끼고 더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. 기존에 있던 외부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부엌 쪽에 새로운 실내 화장실을 증축하는 거지. 그때 화장실 증축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. 그러니까 이 금액은 내가 그동안 리모델링을 진행을 많이 했잖아.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
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참고하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. 여기서는 조금 내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다? 전략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창호를 다 교체할 것 같아. 물론 창호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. 비싸긴 하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호가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집의 컨디션을 안 좋게 나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거든. 이 창호만 새 걸로 바뀌어져도 집의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안채 바깥채 모두 창호는 전부 다 교체를 할 것 같아. 뭐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? 근데 그 정도 내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1,5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. 그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지. 어쨌든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 오래된 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야 될 게 보일러 난방 시공이야. 사람이 살지 않았다, 3년 이상 살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배관에 균열이 가고 기름기가 빠지면서 말라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.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.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고, 운이 좋다면 그 배관을 그대로 약간의 보수만 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지. 근데 그게 아니다, 그러면 배관을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. 바깥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잠을 잘 공간으로 지금 생각한 건 아니잖아. 다이닝룸이라던가 뭐 자쿠지라던가 부가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 바깥채는 보일러 시공을 안 할 것 같아. 그냥 냉난방기 정도만 놔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, 메인 이제 안채에만 보일러 배관을 쫙 깔 것 같거든. 우리 그때 봤을 때 그 메인룸 건축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됐던 것 같거든. 20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보일러 기계까지 포함해서 배관 까는데 대략 한 700만 원 정도. 여기서 더 아끼자면 뭐 배관도 그대로 살릴 수도 있긴 한 거고, 그리고 이 보일러 기계도 기계마다 저렴한 브랜드 기계가 있잖아. 여기서도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700만 원 정도는 잡고 진행하는 게 맞다. 그 다음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게 전기공사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하면 전기공사 그거 해야 돼?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막 비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야. 30평 기준 500~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될 것 같아. 그 다음으로 바깥에 다이닝룸이자 자쿠지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잖아. 왜냐면 자쿠지는 숙소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잖아. 자쿠지 같은 경우에는 조적으로 진행하는 걸 선호를 해. 근데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한다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땅을 파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.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는데 대신에 시야가 낮아지잖아. 그 낮아지는 시야에 맞게 인테리어라던가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지. 뭐 조경이라던가. 우리가 봤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인으로 하기에는 좀 넓어. 4인 기준 숙소도 충분히 될 것 같았거든. 그래서 4인 기준 자쿠지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비용이 조적으로 진행하면,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한 300~4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.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, 바깥에 다이닝룸을 한다 했잖아. 메인 공간에서의 주방 크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를 마신다거나 간단한 설거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주방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. 그래서 그 간이 주방을 하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고, 그럼 싱크대라던가 수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할 수가 있고, 원목으로 한다면 어떤 나무로 할지, 어떤 마감으로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디테일한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.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에서 진행이 됐었어. 나는 이런 큰 틀들이 맞춰지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할게 기본적으로 도배장판. 도배장판은 그 정도 두 채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.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이제 큰 틀은 잡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돼. 이 밖에도 뭐 외벽 페인트도 진행해야 되고, 뭐 고압 세척기로 한번 막 싸주고 페인트 진행하면 더 잘 먹고 그렇긴 한데, 이런 것들은 셀프로 할 수 있지.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내가 직접 해주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잖아. 이거 금액 다 합하면 4,950만 원이 나오거든. 물론 오차는 존재하겠지. 숙소로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진다, 수인 PD에게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 5천 들여서 고칠 거야, 안 고칠 거야? 영원이라면 어떨 것 같아? 임대료가 영원이다. 대신에 5년 계약이고 5천만 원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시점에 이런 고민이 들겠지? 이 돈 들여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.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. 그럼 1년에 연세가 1,000만 원짜리 집이 된다는 거잖아. 1년 연세가 1,000만 원이면 월세가 얼마야? 그러면 한 85, 한 3만 원 이렇게 되려나? 그 금액으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거지. 보수적으로 한 달 살기 숙소로 운영한다고 해보자고. 근데 내가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하고 홈스타일링을 해. 그러면은 한 달 살기 숙소가 최소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컨디션은 나올 것 같거든. 왜냐면 다이닝룸도 따로 있고 4인 숙소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자쿠지까지 있어주니까
월세가 10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달 기대 수익이 250에서 300이다.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.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그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고치는 데는 적어도 이 정도 돈은 생각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수인 PD가 생각했던 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는 턱이 없는 집이긴 하지. 수인 PD도 되게 많이 궁금해했잖아. 그래서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지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.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 다른 집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.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집을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런 감각, 경험을 계속 늘려가는 게 중요해. 그래서 다른 집들도 한번 보면서 이 정도는 이 집 고치는데 이 정도 들겠다.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. 오케이?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